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운수대통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놀러 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입장 방법 2가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사진 찍듯이 위쪽 네모난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한 통 보내주셔도 됩니다. 받는 번호는 샵3989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참고 활용하시고 남은 6시간 동안도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메시지로 받으면서 편안한 매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양지수는 오전 10시 이전 하락 전환 후 전강 후약의 그래프를 그리며 코스닥은 이틀, 코스닥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3주 만에 6만 전자로 내려오는 등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2560선 아래에서 마쳤고 코스닥도 0.8% 넘게 내리면서 833포인트의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채금리도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1%를 넘어섰고 5년물과 10년물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8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11.3% 줄어든 연율 128만 3천 채로 집계되며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츠의 모회사 메이플베어는 나스닥 상장 첫날 12%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6월부터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후로 알려주신 종목들 이렇게 높은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수익 종목들 모두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지수는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밀키트 종목들은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탈 세 박자 맞는 종목을 전문가님이 미리 분석해서 가져오시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강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저희 9월 13일에 포착해 주셨던 엑세스바이오 어제도 강세로 마치면서 13%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로봇, 스맥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스맥 같은 경우엔 85% 가까운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관련된 종목 밀키트 담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9월 계속해서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 날씨도 좀 우중충한데 시장은 계속해서 FOMC를 앞두고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를 계기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미리 분석해주신 밀키트 종목으로 상승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비가 아침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네. 시장은 좀 반대로 기운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오늘 하루는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도 이렇게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오늘 힘차게 이렇게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아시안게임 예선전에서 우리 축구팀이 좀 쿠웨이트에 대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도 이렇게 오늘 좀 반전의 계기로 삼고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수와는 상관없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종목들은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주목해 보신다면 9월의 힘든 시장 좀 손쉽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이 개장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에 윤수림 전문가님 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장중 그리고 마감 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자, 먼저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메시지로 계속해서 투자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지금 방법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전문가님이 또 무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시장을 이겨내는 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 4시 윤수림 멘토라고 너튜브 검색하시면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도 또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간밤 글로벌 시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장 상황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되는 유가의 상승세에 간밤 3대 지수 약보합 수준에서 마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FOMC 전까지는 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반전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금리 동결의 가능성 99%까지 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저희 FOMC 이후에는 시장에 좀 상승 동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상승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금리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동결을 하나 이 금리의 레벨을 높이나 낮추나 사실 낮추는 방향성으로 가면 너무 좋지만 아직까지 연내 그런 방향성은 연준이 정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레벨이 누적된 금리 레벨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누적된 금리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그리고 이미 높게 형성된 금리에 따라서 이미 체력적인 소진이 한계가 온 그런 가계부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유가가 이렇게 강하게 95달러까지 장중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동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은 이 추세로 갔을 때 물가가 다시 오른다고 하면 연준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금리 레벨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상존하는 게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 물가의 방향성을 보고 연준이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물가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로 지금 시장이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11월 FOMC도 자연스럽게 금리 동결이라든지 혹은 연내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지만 내년 우리가 그 FOMC 우리가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에 시장이 좀 들뜨기 시작하니까 네. 계속해서 좀 엄포를 강하게 놓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연준이 사실 주목하는 부분이 근원물가인데 이 근원물가는 에너지를 빼고 집계하다 보니까 네. 사실 좀 희망을 걸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9월 이후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물가나 노동 지표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알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은요,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이었다면 올해는 두산 로보틱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두산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그 IPO 수요 예측 결과에서 공모밴드 최상단에서 지금 공모가가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그럼 저희는 또 자연스럽게 이 상장 10월 5일 상장 전에 로봇주들 한 번 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충분한 상승 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살짝 로봇주들 눌려가고 있는데 한 네.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 하락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많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쉬어가게 흐름도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물론 전일 이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된 IPO 흥행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락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일 블랙록이라는 이 자산운용사가 네. 7조의 금액을 두산 로보틱스에게 베팅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이죠. 예, 두산의 IPO가 흥행했다라는 걸 지금 글로벌하게 입증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의 흥행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다시 한 번 더 로봇주들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일 두산이 한 번 더 시간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그리고 로봇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흐름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적어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좀 더 확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두산이라는 기업이 지금 로봇 관련된 사업이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로봇주들에 대한 성장성과 앞으로 열어둘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주들은 단순하게 이 미래 가치가 단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형성된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정말 하루 이틀 뭐 그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로봇주 드디어 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만한 그런 모멘텀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이런 로봇주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로봇주들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될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밀키트 구성해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중간 점검 우리 그러면 로봇주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8월 초부터 전문가님께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트렌드는 뭐 우선 그때 로봇 테마가 움직이기 초반에 발빠르게 잡아주셨고요. 수급차에 들어오고 펀더멘털 탄탄한 종목들을 미리 포착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8월 8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8월 10일에는 유진 로봇 8월 11일에 스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85% 가까운 상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을 전문가님께서 미리 선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로봇주들로 인해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는 이 종목들 한번 짚어보고 오늘 밀키트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우리 로봇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짚어보면은 뭐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스맥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한 번 더 로봇주들이 이렇게 상승 신호탄을 좀 터뜨린 만큼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스맥 먼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스맥이 최근에 상승 흐름이 가장 가팔랐던
있었던 이런 로봇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 8월. 네. 8월 초죠, 사실. 맞습니다. 로봇주들에 대해서 8월 초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8월 11일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8월 11일, 정확히 8월 11일이네요. 지금 로봇주들 내에서도 스맥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뭐 공작기계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실제 로봇 관련 사업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때 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스맥을 이야기 드리고 나서부터 그렇게 상승 흐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또 반대로 그렇게 하락 흐름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다크호스 라인 내에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이전 고점을 깨는 상승 흐름이 상승 캔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상방이 열려있는 정말 무지막지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에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인데 스맥이란 기업이 한 5,000원 정도의 구간이 계속 지지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앞서 이 5,000원 구간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하고 좀 나타내는 분위기에 있어서 이 앞으로도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낼 만한 로봇주들의 상승 신호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스맥이라는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룹주들의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보니까 적어도 다시 한 번 더 다크호스의 1차 상단선과 2차 상단선이 확대로 이렇게 전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1차 상단선이 전환되는 구간이 6,000원 구간과 2차 상단선이 지금 현재 6,500원 구간쯤에 형성이 될 텐데 이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스맥이 고개를 들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느냐의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구간에서 5,000원 구간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6,500원 구간을 탈환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7,000원, 6,700원 구간을 재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스맥에 이어서 한번 유진 로봇도 같이 이야기를 드릴 텐데 유진 로봇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네, 주가의 이 상승 이후 쉬어가기 그 이후에 일부 주가의 조정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주들의 수급이 부재인 상황 속에서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도 로봇주들의 이 수급 이탈이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가 12,800원 구간에 좀 지지를 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고개를 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14,000원대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000원대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12,800원대 구간이 이탈을 하는지 전저점을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로봇주들 최근 상승 흐름이 다시 나타나는지 재상승 흐름인지에 대한 여부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이전에 지지를 해줬던 구간들을 이탈을 하는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종목도 오늘 선별한 밀키트 종목도 뭐 이러한 패턴 내에서 이렇게 초점을 바라보는 종목들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로봇주들을 단기적으로 아주 많이 일회성 뭐 이슈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체계적인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맥과 유진 로봇 전문가님께서 정말 알려주셨던 수많은 로봇주들 중에서 대표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11일에 시초가 2,890원에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9월 11일 6,72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그 전날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8월 10일 9,550원에 진입을 해서 9월 8일 17,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들인데요. 지금 이 종목들 오늘 지금 예상지수 구간에서도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로봇주 신호탄 다시 한번 터졌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새로운 로봇 관련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밀키트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미리 시장 분석과 테마 분석 끝내서 수급과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장중 흐름 계속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 하단의 자막으로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자 한 통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시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4시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시장 얘기 들어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심어드렸던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이 트수펀 세 박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계속해서 좀 스포일러 해드렸었던 로봇주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진짜 많은 로봇 종목들 알려주시고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님 SP 시스템즈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로봇 관련해서 뭐 보통 뭐 얘기하는 게 그 협동 로봇이 이제 인간의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이고 네. 감속기는 뭐 관절 역할을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던데 우리 SP 시스템즈는 로봇 중에서도 또 어떤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오늘 SP 시스템스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런 모든 장비들과 이런 모든 로봇들의 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로봇은 네. 겐트리 로봇. 겐트리 로봇. 네. 네. 제가 사실 이전에 로봇주들의 이야기를 드릴 때 뭐 대부분 이 로봇 암 관련주라든지 네. 로봇 뭐 관절 관련주라든지 맞아요. 혹은 뭐 협동 로봇 그리고 뭐 이송 로봇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네. 네, 또 심지어 뭐 물류 운반 로봇 그리고 네. 뭐 광산에서 이렇게 뭐 자재들을 나르는 로봇들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의 대부분 협동 로봇의 이런 형태를 띠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원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이런 협동 로봇과 그리고 겐트리 로봇에 대해서 이 모멘텀이 강하게 엮여 있는 종목이 바로 이 SP 시스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P 시스템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 나왔던 이슈예요. 바로 전일 나왔던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에 7조 원을 베팅한 바로 이 블랙록, 블랙록이라는 이 자산운용사가 한 번 더 크게 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에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한 이 IPO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죠. 이런 뭐 사실 이 뭐 경쟁률이 뭐 과도할수록 그리고 IPO 성적이 이렇게 네. 뭐 유명한 투자사들이 많이 몰려 나올수록 어. 사실 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인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윤수리 멘토의 방송을 저희 아버지도 봐주신다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뭐 기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렇게 뭐 반가운 투자자들이 이 뭐 블랙록이라는 기업에 뭐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IPO에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뭐 반가운 것 같아요. 뭐 기관 청약 경쟁률도 뭐 272대 1. 뭐 지금 이런 내용들도 뭐 로보틱스의 흥행이 지금 로봇주들의 재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주로 하는 우리가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 좀 네. 특화된 이런 글로벌한 점유율의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이렇게 흥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협동 로봇 중에서도 뭐 암 로봇들을 주로 이렇게 영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SP 시스템스는 과연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좀 차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로 이 겐트리 로봇이라는 거죠. 네, 겐트리 로봇.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디 뭐 공장 같은데 네. 뭐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공장 영상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들이 일렬로 나열해서 줄줄줄줄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일렬로 가면서 포장이 되고 제조가 되고 그런 네. 영상 저도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이 레일 위를 이 부품들이 달리고 네. 그 위에 물건을 뭐 찍어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겐트리 로봇은 말 그대로 이 레일 쪽 우리가 네. 움직이는 이송용 로봇 쪽을 좀 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과자들이 놓여서 가는 모습 봤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고 오. 이제 뭐 2차전지들이 올라가고 배터리가 올라가고. 네, 배터리가 올라가고 예, 오. 그렇게 뭐 이런 뭐 운송 쪽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자동 공정, 무인 공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필요한 로봇이 바로 이 뭐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인데 네. 자연스럽게 이런 뭐 물류 자동화에서 이런 의료기기 쪽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협동 로봇 모델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로봇을 제조하고 뭐 이렇게 물건들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협동 로봇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쓰인다라고 하고 네. 뭐 대한민국에서 모든 스마트 팩토리가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협동 로봇은 메리트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 SB 시스템스의 협동 로봇은 메리트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바로 이 SB 시스템스가 하는 역할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오. 네. 네. 지금 뭐 이송 로봇부터 시작해서 지금 협동 로봇, 뭐 겐트리 로봇, 협동 로봇 이렇게 레일 위를 물건들이 달리고 로봇들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물건들을 조립하고 하는 역할들을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인간이 할 역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 그냥 로봇들이 다 알아서 해주면은 저희 좀 맘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종합적인 이렇게 무인 공정 시스템을 A부터 Z까지 엔드 투 엔드라고 합니다. 네. 네, 모든 A부터 Z까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공정 설비부터 이 생산 라인까지 1번 라인부터 2번, 3번, 4번, 5번 라인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설계해 줄게. 그리고 1번 제품에는 우리 제품에 뭐 겐트리 뭐 로봇, 네. 2번 제품에는 중간에 이렇게 물건들을 나를 때 우리 협동 로봇 이런 형태로 이 모든 솔루션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데요. 네, 뭐 그 와중에 뭐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네. 뭐 1번부터 2번, 3번 생산 라인에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을 이렇게 쫙 깔아버려. 그런데 이 솔루션을 결국에 해주는 역할도 이렇게 SB 시스템스가 담당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종합적인 모멘텀을 동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낙폭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에 이런 힘도 세기도 강할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기업의 SB 시스템스라는 기업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로봇주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구나. 오. 그리고 이 사실 로봇주들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이건 두산 로보틱스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이 로봇주들이 너무 고평가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도 뭐 SB 시스템스는 뭐 비교적 양호한 그런 매출과 이런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로봇주들 그리고 사실 미래 가치 네. 미래 가치를 동반한 종목들은 사실 이 성장성과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SB 시스템스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견조한 유보율과 이 재무 비율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사업 영역 또한 확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SB 시스템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알려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맥,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SP 시스템스 가져오셨는데요. 2020년에 이미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제작에 이어서 시스템 솔루션까지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좀 기대감보다는 실체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목해 본다면 또 앞선 로봇주들처럼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 개장 이후에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기업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종목명은 우선은
코나아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카드 쪽 관련해서 사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기업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코나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카드라든지 네. 그리고 카드 안에 들어가는 칩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런 기업들의 이 코나아이를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제한적인 좀 매출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업 그렇죠? 영역을 네. 뭐 기존의 칩과 카드 정도로만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기업이 결제 플랫폼을 담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결제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순간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어. 네, 근데 이 전일 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 코나이와 쿠콘이 지금 데이터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 협력을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MOU 체결에 관련된 이야기가 네.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나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결제 플랫폼 사업으로 진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코나이가 사업을 담당하는 영역이 정말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카드 안에 들어가는 뭐 NFC 칩이라든지 우리가 뭐 최근에 NFC로 애플페이를 결제하는 것처럼 네. 그런 NFC 칩을 뭐 제조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지역 화폐 카드가 있죠. 아, 네. 뭐 지역 화폐 카드들을 뭐 생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만 엮여 나왔던 기업이 지금 결제 플랫폼까지 나온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자결제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코나이는 비교적 좀 다른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결제 플랫폼 기업들은 이 결제 플랫폼을 진출하고 이 프로모션 혜택을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이 홍보를 하면서 가맹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코나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카드와 그리고 기존의 이 플랫폼들을 미리 선점을 해 놓으면서 이 결제 플랫폼으로 4년 동안 투자한 비용들을 지금 이렇게 회수를 하면서 지금 결제 플랫폼으로 진출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근심 반 걱정 반이긴 한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코나이가 시장에 확보를 했던 뭐 이런 레퍼런스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성공 가능성 또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역화폐 카드들을 한번 봤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 혜택을 많이 받을 때 네. 주로 지역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역 화폐들을, 지역 카드들을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코나이 카드가 대표적인 그런 지역 화폐 카드 관련주라고 제조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지역 화폐가 이게 많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이 당연히 내부에 이제 사용되는 금액들의 금액 수량도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겠죠. 연간 15조 원 정도의 금액이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네. 이런 상품권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좀 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 지역 상권 살리기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그리고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도 뭐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네. 뭐 그런 관련주로 지금 코나이가 실질적으로 떠오르고 코나카드의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술력이 이 카드 하나만으로 확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좀 화면이 작으셔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드리자면 네. 결제 플랫폼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즉 뭐 지역 화폐를 이용한 지역 택시 이용 뭐 네. 모빌리티 플랫폼 그리고 뭐 블록체인 뭐 코나 카드를 활용한 뭐 코인 구매 등이라든지 네. 뭐 데이터 플랫폼 뭐 데이터를 주고받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한 뭐 결제 우리 정보라든지 우리가 이런 정보 관련된 내용들과 뭐 사물 인터넷, LOT 이런 뭐 사물 인터넷 등 뭐 다양하게 사용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즉 이런 내용들이 코나의 향후 성장성과 이미 4년 동안 마련된 이 1,0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바탕으로 이 플랫폼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이 코나이의 지금 결제 플랫폼 진출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투입을 하고 뭐 이런 뭐 코나이라는 기업이 실체가 없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도 분명 네.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실제로 매출도 우상향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띄고 있습니다. 2023년에 3천억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출도 매년 거의 뭐 30% 이상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과 뭐 영업이익도 17% 이상 이렇게 확대가 된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결제 플랫폼의 진출도 지금 뭐 향후 타 동종업 기업 대비 굉장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뭐 시장에 이렇게 운수 대통한 종목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이 코나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코나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전자결제 핀테크 플랫폼 기업입니다. 코나이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 화폐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이제까지의 사업을 발판으로 앞으로의 신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이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장 시작하고 현재 1% 넘는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수요일 아침 오늘 시장 출발한 지 5분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들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뚜렷한 상승보다는 좀 불안한 상황이네요. 코스피는 0.1% 오르면서 2,56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전거래일 종가 비슷한 884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거래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 380억 정도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155억 원, 기관은 220억 넘는 매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와중에 외국인이 260억 정도 순매도로 출발하고 있고 기관은 아직 좀 뚜렷한 방향성 나타나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STX 그린로지스가 12%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해운테마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된 이후로 이 거래일 동안 좀 급락이 나왔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한 이후로 오늘 장에서는 다시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페노션이 5%, HMM이 3%,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도 2%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 융합, 에너지 쪽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었던 모비스가 오늘 또 18% 넘는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치료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18%, 19%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던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8% 정도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10월 5일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어제 IPO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관련해서 오늘 또 로봇주들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시스템즈 9%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TPC 글로벌이 7%대, SPG와 두산이 4%로 빨간불 켜면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비스와 비츠로테크에 이어서 솔리드 같은 경우엔 통신장비 관련주죠. 최근에 스타링크가 4분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것 같다는 예측에 5G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솔리드 오늘장 3%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주가는 7,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로봇 관련주로 묶여있는 이렌시스가 18%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3,760원 선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흐름 좀 보시면 에코프로가 1.68% 올리면서 90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 장에서는 6%대 강세로 출발하면서 8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시장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은 간밤 미증시 약보합 수준에서 마쳤는데 우리 시장 오늘도 장 초반은 우선 강보합 수준 자리 좀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타점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기업 분석해 주실 때 눈여겨보셨던 분들께서는 벌써부터 좀 수익 챙겨가고 있으실 텐데요. 자, 자세한 전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P 시스템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7% 정도 오르면서 현재 16,5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봇주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시장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SP 시스템즈 자세한 가격 전략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 시스템스입니다. SP 시스템스입니다. 네. 네. SP 시스템스의 현재 가격이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이 장 초반 로봇주들의 이런 상승 탄력을 좀 동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봉 이후, 갭상승 출발 이후 다시 한 번 더 양봉 흐름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SP 시스템스의 가격이 이렇게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인 15,000원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고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의 이런 상승 신호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공략을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시스템스의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16,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6,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전에 지지가 나타났던 구간이 바로 이 15,000원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만큼 네. 이 15,000원 구간에 이탈했을 땐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 바닥까지도 열려 있다. 이전 저점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단기 목표가를 1차적으로 잡는다면 과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인 17,200원 구간, 1차 목표가는 짧게 12,700원, 17,200원 구간은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지금 1차 목표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18,500원 구간을 우리가 전고점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많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한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해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SP 시스템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즈 우선은 지난번에서 계속해서 좀 바닥을 잘 다졌던 15,000원 선 이탈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가로는 18,5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선다면 전고점 19,630원 자리까지 한번 잘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우선은 출발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1% 정도 그래도 강세 자리 잘 지켜가면서 21,800원 선 부근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긴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만큼 오늘 자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우리 코나이는 얼마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코나이 뭐 기대해볼 수 있는 가치는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업 자체가 뭐 색깔 자체를 좀 바꾸고 있는 구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코나이에 대한 내용들이 네.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에서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2,200원 구간쯤에 지금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일단은 전일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이 중심 캔들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 중심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이 코나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코나이가 변화하는 모습에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자결제 플랫폼으로 이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런 코나이처럼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오늘 어느 정도 물량들을 흔들고 움직이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섰던 구간에서 매도세가 이 기업에 대한 노이즈로 반응할 만한 매도세가 나타났다라는
반응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 장 초반 투매 물량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코나이라는 기업이 노이즈로 작용을 했을 때 이 매수세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건 코나이의 개별적인 사업의 색깔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2,300원 구간부터 시작해 21,5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가는 닥코스 1차 하단선 구간 21,000원 구간 21,000원 구간까지 좀 짧게 잡아보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2만원대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21,000원 구간 그리고 길게 대응하시는 분들 좀 더 이 종목에 뚜렷한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2만원대 구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인 23,000원 구간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보실 분들은 정말 뭐 3만원 구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나이 오늘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이 우선은 조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 51주 신고가 좀 강하게 돌파하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께서는 손절 라인 21,000원,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만 원 정도를 지금 자리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인 23,000원 선 부분을 저희가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종료 전에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저희 밀키트 종목 또 마찬가지로 점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알려주셨던 종목인데요. 좀 최근에 상장이 된 종목이에요. 5월에 상장이 됐고 인공지능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 CU박스 오늘 장에서 지금 16%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800원 선 부분까지 이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CU박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뭐 CU박스 제가 신규 상장주에 눌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네. CU박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이 기술 자체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이 향후 기업의 성장성까지도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상승 흐름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상승 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상승 초기 이런 움직임을 지금 CU박스가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닥코스 2차 상단선을 돌파를 하고 14,000원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 이 14,000원대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정말로 18,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하단선 구간 제가 강조드렸던 닥코스 하단선 구간 11,000원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컸으면 컸지 더 적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CU박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월요일 종목 오늘 장에서 16%, 현재는 한 13% 약간 내려와 있는데요. 어쨌든 강한 급등 나오고 있는 CU박스 다시 한번 점검 도와주셨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신호탄이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대리점 계약까지 체결했었던 SP 시스템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전자결제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코나이를 밀키트에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장중 대응과 또 마감 이후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님의 오후 4시 너튜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부터 또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더욱 알찬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